플라이슈트 올데이. 봄바람 좋아. 봄비 좋아. 봄밤 좋아. 플라이슈트와 함께 봄의 전부를 만나고 싶어서. 플라이슈트 K2.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목격 서브 들어왔습니다. 박사랑의 연결. 자, 길게 볼을 때리는데 브로킹. 김연경.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득점. 이주아 선수의 득점. 점수는 14입니다. 이번 서브는 좋았네요. 레이나 토커코 직선. 이고 세터가 서브를 합니다. 받쳐올리는 레이나 토커코. 탄력 좋네요. 최선아. 박정화의 공격. 이고은의 선택. 붙여주는 볼인데 막히는군요. 이걸 빼지 못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경기나 이 봄대구의 경기라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레이나 정복구 왔어요. 2단 패스 페인팅. 기분 좋은 패스 페이팅. 김다솔 18대 11. 이곤이 뛰어옵니다. 왼쪽 받아올리는 레이나. 자, 볼이 좀 낮았습니다. 연결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선화의 선택. 오른쪽 스파이커. 자, 레이나 선수가 수비 잘해주고 있네요. 자, 김연경이 전이. 김연경 뜹니다. 자, 야스민 한 번 더 주나요? 연결이 좋지 못하죠. 그대로 3단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도 야스민 결국에는 득점을 올립니다.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지금도 때리지를 못해요. 뭔가 호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한비, 몸을 던지는 도수빈,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반대각선 공격에 김연경. 사실상 이번 시즌의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까지 축복이 되네요. 이런 거 나와서는 안 되죠. 서울저축은행의 홈코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스브로 살리고 있고요. 김연경! 좋습니다. 한국생명 선수들 조금 더 집중력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김다솔의 세팅. 굴절되는 볼입니다. 자, 박주호가 길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뒤로 줘도 좋아요. 왼쪽! 네. 연속 득점의 김연경. 자, 김연경. 아, 서브 득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좀 짚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좋은 경기를 펼쳐야 되겠죠. 더군다나 한국생명 입장에서 남아있는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자, 볼이 빠진 볼을 그대로 3단 넘기고 있는 하이디 선수의 자, 김수지 선수도 떠주고. 처리고요. 바운드 살립니다. 그리고 박정화가 때립니다. 밀어내지를 못했던 펜퍼저축은행의 공격입니다. 왼쪽 타고 넘는 레이나.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타이밍에 풀스윙이 나왔습니다. 네. 자, 도수빈 한국생명이 선수가 잘 넣어줬고요. 정확하게 좀 연결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결국 이고은 세터의 23연패를 끊는 도롱사전의 활약. 네. 이것이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위로가 됐죠. 네. 야스민과 네. 김연경. 가볍게 갑니다. 엘레나 선수에서 윌로 존스 선수로 이제 교체됐고. 네. 서브 득점 이한비. 김명현 선수의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지는 이한비의 서브. 자, 김연경이 경기를 끌고 가네요. 그렇죠. 김연경. 해야죠. 뭐 본인도 힘들지만은. 점수 12대 14. 라이트 배너트. 됐습니다. 오늘 야스민이 워낙 좋아요. 이번 시즌만큼은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런 욕심이거든요. 자, 오늘 6라운드 경기 시즌 마무리가 중요해요. 박정화 선수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자, 부시로 미는 볼. 최선화가 몸을 던졌는데요. 박정화 스파이커 받아 올리는 김연경. 왼쪽 레이나. 자, 볼은 붙었는데요. 자, 뒤로 넘깁니다. 뒤로. 네. 자,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집중력이 필요하죠. 성공입니다. 야, 오랜만에 박정환 선수가 좋은 공격에 들어갔고. 네. 자, 살짝 넘겼습니다. 윌로우 존슨.
살리는 페퍼. 자, 그대로 직접 네. 때립니다.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타점이 좀 바뀌겠죠? 왼쪽에 김연경 나갔어요. 밀리는데요. 네. 서브 김다솔. 김다솔의 서브는 좀 위력적이에요. 야스민. 안쪽으로. 네. 김연경. 자, 김연경의 퍼포먼스. 대각선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판에서 GS 칼텍스와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는 흥국생명인데요. 최선아. 안쪽으로. 자, 박사랑이 강하게 띄웁니다. 네. 블랙아웃 만드는 페퍼저축은행의 야스민. 그렇습니다. 그런 몰아치는 파워가 흥국생명의 가장 큰 강점이죠. 네. 블로킹! 네. 몰아칩니다. 맞습니다. 자, 블로킹 만들었어요. 21대 23입니다. 가운데로 잘라 들어와서 득점. 오늘 야스민 믿고 페퍼저축은행이 경기를 해도 되겠는데요. 2점 차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끝낼까요? 끝냅니다. 네. 박정원 선수의 득점으로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오늘 김연경이 14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체가 들렸죠? 최선아. 도수빈. 다시 한번 직선. 김연경인데요. 이번에 직선. 김연경. 넘어오죠? 뒤로. 또 김연경. 야스민 선수가 살렸습니다. 때릴 수가 있나요?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박정아 선수. 다른 경기보다 공격 점유율이 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살리는 볼. 과감하게 볼을 뿌립니다. 왼쪽 이한비. 받아올리는 박수현. 그리고 김연경. 블로킹 막히는군요. 리세브 살렸죠? 둘이에요. 블로킹! 이건 아니에요. 김연경. 아, 박연아 선수의 목적 서브인데요. 김연경이 리스브까지 가담을 하면서 네. 자, 그리고 반박자 빠르게 이번엔 윌로우 존슨의 성공.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김연경의 짧은 목적 서브 받아올리는 이한비. 가운데로 잘라 들어왔죠. 성공.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있어요. 특히나 김수지가 서브가 좋거든요. 오늘 경기 완전히 무회전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라 들어왔어요. 맞아요. 레이나 선수가 5번 자리 쪽에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갑니다. 리스브는 넘어왔습니다. 길었어요. 자, 레이나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반대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 반대교에 하예진 때리는 박정아. 도수민 선수가 다시 살리고 있죠. 레이나의 네. 공격 끌어치면서 맞아요. 득점. 이때는 레이나 선수가 주로 원하는 거는 한국생명이 벽대로 가는데 네. 페퍼저축은행이 말이죠. 골생투이 같은 그런 역할을 오늘 해내고 있습니다. 왼쪽. 직선 가야 돼요. 다시 23대 22. 자, 도수빈의 리시브가 좀 힘들었죠? 바운드로 살립니다. 붙여주는 김연경 직선. 23대 23입니다. 살려주는 박사랑. 아하. 백어택으로 팝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네요. 더군다나 앞에 29득점의 공격 성공률이 55%니까요. 대단히 좋네요. 자, 상체가 들리면서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선 가야 돼요. 김연경 직선 가야 돼요. 살립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 아웃입니다. 김연경 1, 2면서 이번 3세트 주인공은 AI 페퍼.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정규 시즌 경쟁을 하고 있고 네. 1위를 노리고 있는 흥국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자, 세팅이 나쁘지가 않아요. 도수빈 선수 블로킹 2명 김연경 네. 내려꽂습니다. 오늘 박정아 선수인가요? 오늘 박정아 선수가 얼굴을 네네. 2번 맞습니다. 이런 공격이 네. 들어오면 배구 선수도 무섭습니다. 박혜진 선수, 이한비 선수 쪽 괜찮아요. 자, 레이나 아하. 길었어요. 아, 리시브 길었어요. 박정아 선수의 무회전 서브. 낮았죠? 이번엔 박사랑. 자, 충분히 끌고 내려왔어요. 왼쪽 킥업한 안쪽으로. 반격비는 페퍼저축은행 야스민의 공격 성공. 다만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6라운드 마지막 경기 한 2경기 남겨놓고 이런 경기가 나온다는 것이 한국생명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넘기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대각선 야스민의 손끝이 뜨거워집니다. 서브가 좋은 편이죠. 그러나 야스민 거침없습니다. 고감도의 공격을 보여주는 야스민 선수.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하위 팀 이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해서 한국생명이 네, 고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갑니까? 자, 18대 1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페퍼스.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한국생명이요. 네. 오늘과 비슷한 법에 없었을 것 예상을 같은데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도 넘어갔어요. 연속 득점. 맞습니다. 19대 19점 차이예요. 네. 19대 10까지 벌어집니다. 이번 세트 9점까지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킥오픈 넘어지고 박정환 선수가 때립니다. 살리는 노수빈 다시 한번 때릴 수밖에 없는 김연경. 아하. 직선 쪽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 그렇죠. 중앙선 침범. 이거 보세요. 볼이 정확히 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체력이 너무 소진됐기 때문에 네. 서브하고 있는 김연경. 자, 직선 쪽의 연타. 레이나. 연결이 좀 부담스러웠죠? 때립니다. 연타 공격인데 이 볼이 한국생명을 상대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면은 더 큰 희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가까워집니다. 승리가 가까워집니다. 대각선 성공입니다. 박종환 선수의 네. 득점입니다. 살리는 볼. 페퍼가 이깁니다. 흥국생명을 잡았습니다. 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고 정말 힘들었던 경기 오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I think we really came together as a team. We really came together as a team, and everybody pulled their weight individually, and we just had really good team chemistry. And we were really calm out there, which I think really worked for us tonight. And I'm just so happy and super excited that we were able to get this win. 일단 오늘 팀으로서 하나로 뭉쳐서 경기를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저희가 오늘 코트 안에서 되게 침착하게 경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너지가 넘치는 경기를 보였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경기를 했습니까? I just came in the game and I just wanted to have a good time. You know, we only have a few games left, and so I just wanted to have a good game, a good time on the court with my team, and we were able to do that tonight. So it was really cool. 일단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팀으로서 이제 설 수 있는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최대한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팀원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4승밖에 못했으니까 야스민 선수에게 대단히 힘든 시즌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까? You know, I think that this season honestly came with a lot of different struggles, and we just every day came in and we tried to fight through it. And so, you know, we didn't have the results that we wanted this season, but every day we just kept working. And you know, it's unfortunate that our record is what it is, but all we can do is keep working and keep fighting.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매일매일 연습장 들어와서 하나씩 이겨내보자 이러면서 침착하게 했던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지금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을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팀은 최하위입니다만은 야스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모인 광주의 배구 팬들을 위해서 야스민 선수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Just thank you for supporting us. I know that we haven't given you what you guys want this season, and I'm sorry for that, but we'll continue to fight and just stick with us.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응원해주시는 거에 보답해서 경기 결과를 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저희 남은 경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흥국생명 상대 첫 승을 거두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3대1 승리를 거뒀죠. 야스민 선수가 양팀 최다 38득점으로 그야말로 맹활약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먼저 첫 세트를 가져오고도 승점 획득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 한유미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상대전 첫 승을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죠. 갈 길 바쁜 흥국생명을 잡아낸 건데요. 전날 사실 저희 스페셜 V 승부 예측에서 100대 0으로 흥국생명의 승리를 전망했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또 이 곽경영 씨한테 배운 이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스팸 대표로 사과해요, 페퍼한테.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곽범 씨한테 제가 정우성 씨 버전으로 배웠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사과해요. 뭔가 했어요. 사과해요, 나한테. 네. 예. 아무튼, 사과해야죠, 일단. 네. 네, 일단 뭐 페퍼저축은행 그 선수들과 팬분들께 저희가 또 스팸 진심으로. 대표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사실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럼요. 상황이었는데 네. 역시 배구는 진짜 해봐야 아는 맞습니다. 거고 일단 페퍼저축은행이 갈 길 바쁜 흥국생명을 잡아낼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영국도 흥국인데 우리도 후추의 매운맛을 좀 봤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부담감에서는 이제 그 부담감에서 갈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1세트 범실이 쏟아지면서 25대 18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지만 2세트를 가져오면서 선수들한테 자신감이 좀 생긴 모습이고 팀 공격 성공률이 1세트 30%에서 2세트 이후 45%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야스민 선수가 38득점에 공격 선봉을 샀고 또 박정아 선수가 16득점으로 힘을 보태줬고요. 리시브 효율은 좀 열세긴 했는데 공격으로 상쇄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이 경기 도중에 이제 선수들의 표정만 봐도 좀 즐기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남은 경기 굉장히 좀 상위권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관장과 그리고 현대건설이 남아 있는데 이 두 팀도 이 페퍼저축은행을 이제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선두권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팀까지 잘 잡아준다면 저희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상위권 팀들이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페퍼저축은행이 흥국생명을 상대로 승점 석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흥국생명은 또 중요했던 경기, 선두 탈환을 노렸던 경기에서 승점을 한 점도 가져오지 못한 건데요. 이렇게 정규리그 우승 도전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더불어 내용까지 좀 들여다본다면 김연경 선수가 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함께 됐어요. 일단은 뭐 김연경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풀 세트, 풀 경기를 다 소화할 줄 몰랐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전 경기 출전을 하고 사실 이 정도면 개근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연경 선수가 2세트까지 공격수가 다 안 될 때도 혼자 9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캐리했고 이 중후반에 공격이 좀 분산되긴 했는데 오늘 34%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다른 국내 선수들의 도움이 오늘은 확실히 좀 부족했던 오늘의 경기였고 올 시즌 팀이 34경기 그리고 134세트를 치른 가운데 김연경 선수만 팀에서 유일하게 전경기 전 세트를 소화했어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34세트를 소화한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혼자 전 경기를 다 소화해내고 있는데 데뷔 시즌이 이제 0506 시즌 이후에 두 번째로 700득점을 넘어섰는데 사실 이제 잔여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 748득점, 그러니까 원래 기록이 756득점인데 그 기록을 좀 넘어설 것 같은데 지금 김연경 선수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37살인데 37살에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의 선수가 리시브도 다 받고 수비도 다 하고 공격도 다 때리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그럼요. 아니에요. 네, 네. 체력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김연경 선수가 이걸 견뎌내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본인이 워낙에 뭐 몸 관리도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 마음가짐 자체나 뭐 태도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경기 조금 체력 안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김연경 선수가 막 경기 도중에 넘어지면서 공을 때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나왔고 체력이 거의 막 소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다음 경기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잔여 경기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까지 생각을 했을 때 흥국생명으로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을 조금 더 명확히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반대로 또 페퍼저축은행은 갈 길 바쁜 흥국생명을 잡아내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오게 됐죠. 이로써 여자부 현재 순위에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4번째 승리를 신고했죠. 승점 14점이고요. 선두 탈환을 노렸던 흥국생명은 승점을 한 점도 가져오지 못하며 그대로 2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박주미 기자가 정관장의 봄배구 원동력에 대해서 조명을 해줬었는데 오늘 정다워 기자는 3년 만에 봄배구를 확정지은 OK금융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OK금융그룹이 3년 만에 이제 봄배구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우리에 들어왔고 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실제로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되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OK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가 워낙 확실하게 두드러져서 네. 굉장히 외국인 감독을 영입한 그 효과가 아주 적중했다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 네.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오기노 감독이 제시한 배구는 이제 범실이 적은 배구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범실은 10회 미만, 그리고 공격 범실도 8회 이하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오기노 감독이 의도한 배구가 아주 적중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기록을 좀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의 범실은 경기당 25.8회였습니다. 리그에서 최다 3위였고요. 그리고 서브 범실은 16.6회, 최다 2위, 그리고 공격 범실 6.9회였는데 이번 시즌 이제 살펴보면 34경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범실은 18회로 줄었습니다. 최소 1위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범실이 적은 팀으로 도약을 했고요. 서브 범실은 9.6회, 이것도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공격 범실도 6.9회, 최소 2위고요. 그러니까 오기노 감독이 제시했던 그 목표치를 정확하게 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구의 변화가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 이 OK금융그룹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약한 서브, 그 범실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서브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네. 스파이크 서브를 넣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레오 선수가 주로 넣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안정적으로 서브를 구사를 하는데 이 오기노 감독이 시즌 초반에도 그 약점은 우리가 블로킹과 수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실제로 보면은 서브는 확실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난 시즌은 세트당 1.471회 2위였는데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번 시즌 0.75회로 6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서브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블로킹을 살펴보면 이제 지난 시즌은 세트당 2.074회 5위였는데 이번 시즌 2.310회로 4위로 한 단계 도약을 했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유효 블로킹이었습니다. 세트당 2.588회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3.628회, 그러니까 1회 이상 늘어난 거예요. 순위도 3위까지 올라왔고 디그도 7.787회에서 9.186회, 그러니까 최하위였는데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블로킹과 수비에 눈에 띄는 이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V리그도 최근에 계속 서브는 무조건 강하게 넣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이쪽의 공식 같은 게 네, 존재를 네. 했거든요. 특히 남자분은 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뭐 그런 인식을 깬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달라진 배구, 또 새로운 배구로 본 배구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 OK금융그룹의 이 오기노 감독 영입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입부터 확실하게 이 공표를 했던 범실 없는 배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팀 컬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간에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마침내 또 봄배구를 이뤄내게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OK금융그룹 하면 또 외국인 선수인 레오 선수가 어쩌면 이제 팀 컬러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정도로 정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레오 선수의 활용법에 따라서도 조금 성적이 좌우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기노 감독이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레오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광명호 세트에게도 좀 다양하게 분배하는 걸로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를 보면 레오의 활용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이 오기노 감독이 굉장히 독설까지 날린 적도 있고 사실 외국인 선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죠. 뭐 다른 팀 외국인 선수가 머리가 더 좋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확실히 뭐 이게 아무리 외국인 감독이라도 네. 특히 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보면은 이제 이 오기노 감독도 레오 선수와 뭔가 맞춰가는 그런 조정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점유율을 살펴보면 1라운드가 40.8%였고요. 2라운드 38%, 3라운드 37.4%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네네. 이 4라운드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4라운드 들어서 이제 50%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5라운드도 48%에 달했고 또 6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후반기에는 레오 선수의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의도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성적을 보면 레오 선수의 점유율이 가장 낮았던 3라운드에 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랬죠. 아마 그때의 충격 때문에 이제 4라운드에 이제 변화가 찾아온 것 같은데 4라운드의 점유율 12% 이상 올리니까 OK금융그룹이 전승을 기록했단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기도 감독도 레오를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였죠. 한국전력전에서는 67%의 공격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40득점이 넘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백으로 승부를 네. 건 건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갈 정도로 레오 선수에 대한 활용의 폭을 넓혀갔는데 네. 그러니까 오기노 감독도 결국 이 V리그의 뭐 적응하는 생태, 거죠. 네, 그렇죠. 이런 환경에 맞춰가는 네. 그러면서 본인의 배구는 가져가면서도 또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조정하는 응용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오기노 감독이 뭐 성적까지 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V리그 하면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이 남녀부 뭐 할 것 없이 사실 높은 게 사실인데요. 옆에서 또 한유미 해설위원도 신기하게 들었는데 오기노 감독의 이 레오 선수 활용법을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새삼 궁금한데요. 적자생존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네. V리그만의 그 특성은 좀 있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제 네. 외국인 선수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두세 명 더 있다면 몰빵 배구를 안 해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상 V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기는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선택인 것 같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게 선수들도 경기를 이기고 싶으면 자동적으로 그 순간에는 그 선수한테 공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색깔을 가져갈 거야. 난 내 배구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전패를 해도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데 네. 그럴 수 성적을 없죠. 내야 네.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일단은 좀 이기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제 그거를 조금씩 조율을 하고 좀 네. 타협을 해가면서 이제 자기 배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기노 감독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색깔도 드러냈고 또 이렇게 V리그에 적응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뭐 이렇게 OK금융그룹이 또 3년 만에 본배구를 확정 지었는데요. 순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배구만 확정을 짓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남은 정규 시즌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본배구 향방 오늘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좀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OK금융그룹이 이제 4위가 된 이제 현대캐피탈이 5점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준플레이오프가 성사될 조건은 안 됩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뭐 OK금융그룹은 이 준플레이오프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선수들의 뭐 체력도 그렇고 네네. 특히 레오 선수의 체력 안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일단 본배구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준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된다면 일단 거기를 넘어야겠지만 성사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대한항공과의 상대 전적은 1승 4패로 열세입니다. 마지막 대결을 남겨놓고 있고요. 네. 우리카드에는 4승 2패로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OK금융그룹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팀을 상대하고 싶을지가 살짝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이 레오 선수를 극단적으로 활용할 만큼 이런 승부수까지 걸 정도면 네. 오기노 감독이 이 본배구에 가서도 그 정도의 색깔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레오 선수가 워낙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뭐 컨디션에 따라서 뭐 어떤 팀을 만나도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OK금융그룹이 또 3년 만에 본배구를 확정 지었다는 이야기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를 통해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OK금융그룹의 뭐 해피 아워 시간이었는데 다음 이 시간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치열한 순위 경쟁 이어지고 있는 남자부 오늘 열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개최를 위해서 서로를 넘어야 하는 두 팀이 만났죠.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정규리그 마지막 클래식 매치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요스바니 잭슨 들어 때립니다. 나갔어요. 전광인의 서브 요스바니 쪽. 에디의 스파이크 대각선 깨끗합니다. 뭐 주춤했던 것은 중앙에 김준호 선수가 빠진 게 가장 크죠. 그렇죠. 예. 지난번 경기에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서브 에이스가 있었죠. 자, 이제 D가 하나 됐어요. 아하, 이게 뭔가요? 이재현의 연결. 에디는 괜찮습니다만 요스바니가 쉽지가 않군요. 에디가 오른쪽에서 같이 아웃. 현대캐피탈의 브로킹이 전광인의 서브. 김종호 받고요. 석공으로. 지금은 어땠습니까? 괜찮아요. 김종호의 서브는 좋았어요. 리시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넘어왔어요. 또 우물쭈물해요. 이게 뭔가요? 우물쭈물해요. 찬스를 잡고도 살리지 못하는 삼성화재.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해야 할지 손댈 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태용 감독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삼성화재의 브로킹 포인트를 만든 선수. 석공 차민호. 내용들. 예. 차민호의 서브입니다. 김종현 리시브. 에디의 스파이크 막혔어요. 넘기지 못하죠. 현대캐피탈의 높이. 시즌에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이호건 센터 들어온 거죠? 다시 이용호 센터가 투입됐고요. 김정호 맞습니다. 석공 막힙니다. 번번이 막혀요. 이번에는 오른쪽 에디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호의 서브입니다. 원포인트 서브 신장호. 아우메드 백어택 수비가 됐어요. 다이너트 캐 차영석 놓치지 않습니다. 김정호의 서브입니다. 이번엔 허수봉 쪽이었고요. 아우메드 스파이크 유브로킹. 하지만 더 이상의 바운드는 쉽지가 않군요. 네, 다행입니다. 김조율 리시브. 이만큼 리시브가 좋아졌습니다. 에디의 스파이크. 범실.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공격 성공률. 자, 서브가 나가면서 결국에는 2세트 마무리. 보고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성환 그리고 감독은. 서브 득점. 그리고 대한항공의 미들 브라카. 김우진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요스만이 백어택 막혔어요. 어택 커버. 이번에는 도수가 붙었어요. 넘기지 못합니다. 리시브 잘 됐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요스만이 잡힙니다. 요스바니가 아흐메드에게 날립니다. 아흐메드 스파이크 멈시네요. 이러면 단 한 점 차입니다. 선수들은 벽에다 대고 언더패스의 감각을 충분히 익혀야 돼요. 서브 득점 어스봉 득점으로 만듭니다. 상대의 범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범진하면 안 되죠. 저는 지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브 들어왔고요. 어스봉이 때립니다. 어스봉이 매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갑니다. 다시 한번 요스만이로 갑니다. 경기 끝.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와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봄배구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졌죠. 올 시즌 마지막 클래식 매치 현대캐피탈이 3대0 완승으로 장식합니다. 적재적소의 블로킹으로 상대 기세를 꺾을 수 있었죠. 반면 삼성화재는 너무 많은 범실을 남기며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이 2달 만에 4위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봄배구 희망을 살립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범실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이 봄배구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좀 잡을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맞대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경기하는 팀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거기서 차이가 좀 드러났습니다. 뭐 1세트 초반에는 현대캐피탈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4대8까지 끌려갔는데 그 삼성화재에게 준 8점 중에 6점이 범실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에 집중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또 초반에 페이스를 빨리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세트를 가져갔고 2세트에는 또 범실을 3개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팀 범실 21개,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를 컨트롤해 가면서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준팀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승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승점을 얻었고 반면에 삼성화재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초반에 4점이나 앞서가면서 흐름을 가져오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1세트에만 범실을 무려 1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세트에도 굉장히 이 시속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꾸 이제 어이없는 범실들이 나왔고 연결, 토스, 나오지 말아야 될 범실들이 나오면서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러면서 공격 범실도 많았습니다. 요스바니 선수가 10개, 그리고 에디도 9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고요. 삼성화재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집중력을 좀 상실한 게 아마 두고두고 좀 후회로 남을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던 이유 두 팀 중에 또 승리한 팀이 준 플레이오프 또 포스트 시즌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순위 도약에도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순위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던 남자부 오늘의 결과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점, 석점 올리면서 단숨에 4위로 올라서는 현대캐피탈이죠. 승점 50점으로 3위와는 승점 5점 차고요. 승점 48점에 머무르는 삼성화재는 5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는 자력 우승의 퀴를 쥔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만장일치였네요. 스팸 전원이 우리카드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스팸들은 우리카드가 내일 경기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좀 전에 또 페퍼 한국 경기가 생각이 사과해요. 네, 머리에 문득 스쳐 지나가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리카드는 대한항공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1점 뒤져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KB손해보험전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될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이번 시즌에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는 모두 3대0 완승을 거뒀고요. 뭐 경기 내용이나 결과 면에서 큰 위기 없이 압승을 계속해서 거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리가 예상이 되고 또 11경기 연속 승점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가 이탈하는 악재 속에서도 여러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 베테랑 신영철 감독이 굉장히 임기응변이 좋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으로 안 되면 교체 카드를 통해서 이제 흐름을 가져오는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KB손해보험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경기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약간 흔들릴 때도 다시 돌아오는 페이스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승점을 까먹으면 오늘 굉장히 큰 교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카드에게는 굉장히 방심하지 말아야 할 요소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KB손해보험도 마침 이제 홈 최종전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페퍼처럼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여자부 경기와 참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카드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내일 경기에 임할지 아니면 KB손해보험이 또 저력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고요. 이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국생명의 패배로 1위를 지킬 수 있었죠. 현대건설이 5위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립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대건설은 40% 그리고 IBK기업은행은 60% 근소한 차이로 스팸들은 IBK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 순위에서도 그렇고 현대건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소한 요즘 차입니다만. 그 네. 하위권들의 반란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현대건설이 또 직전 경기에 도로공사한테 또 맞아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일단 본 빼고에 탈락한 기업은행이지만 이제 내일 경기가 좀 희망적인 부분은 직전 경기에 아베크롬비 선수가 좀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현대건설보다는 확실히 좀 부담감이 적을 거라는 게 좀 크게 적용이 된 것 같고 사실상 그 잔여 경기를 김학영 세터 체제로 꾸려가게 됐는데 이 직전 경기를 보니까 백토스에 대한 단점을 좀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대표팀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표승주 선수의 이 체력이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육세훈 선수가 공격 쪽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일단 뭐 두 선수가 뭐 황민경 선수를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좀 최대한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좀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현대건설보다는 확실히 덜 부담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즐기는 배구를 좀 보여준다면 내일 경기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이제 순위 경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연패에 빠지면서 선두 경쟁의 위기를 맞은 현대건설인데 늘 그 현대건설하면 뒷심 부족, 뭐 이렇게 후반 네. 라운드 되면 항상 좀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었고 체력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항상 숙제로 꼽히긴 했는데 올 시즌 역시 이제 위파이 선수의 그 부상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현대건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최근 5경기를 하는 동안 4경기가 다 5세트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홈에서 하는 경기니까 선수들이 조금 힘을 내준다면은 또 지금 오늘 흥국생명이 또 패를 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또 이 현대건설한테 또 기회거든요. 기회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해서 기회를 이게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걸 계속 좀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현대건설이 좀 체력 회복을 한 다음에 좀 최선을 다하면 이 선두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저희 스팸들은 IBK 기업은행의 우세를 지금 네. 점쳤는데 이제 체력 회복을 한다면 또 현대건설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근소한 차이였잖아요. 맞습니다. 이 저희가 6대4, 이 3대2 아주 근소한 전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를 또 알게 하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알 수 없을 만한 순위 경쟁 끝까지 V리그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KBS N스포츠 중계 예고해드릴게요. KBS N스포츠는 내일 낮 12시 50분부터 LG와 KT의 2024 KBO 리그 시범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야구 보시고요. 스페셜 V도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